중국 후난성의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마을의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핑양샹 마을, 이곳에서는 110여 명의 주민들이 자신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재생인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한 미신이나 집단, 최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핑양샹 마을은 인구 2,700여 명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었고 그만큼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아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수백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들 속에는 죽은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족들을 찾아오는 일들이 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환생 사례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마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환생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핑양샹 마을은 중국 후난성 서남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 주변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천연의 요새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명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500여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된 채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조상들의 관습과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환생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토착 신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상 숭배와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남아있어 환생 현상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토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환생과 관련된 독특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재생인인지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재생인으로 확인되면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한 재생인들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전통도 있어 현재까지 상당한 양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일반적인 환생 사례와는 다른 독특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기억의 명확성입니다. 재생인들은 전생의 기억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인물,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검증 가능성입니다. 재생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 일어났던 사건들, 물건의 위치 등을 정확히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연령의 다양성입니다. 재생인 현상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종족과 종을 넘나드는 환생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환생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사람으로, 때로는 사람에서 동물로의 환생 사례도 보고됩니다. 다섯째, 감정적 연결성입니다. 재생인들은 전생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강한 감정적 애착을 보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친밀감을 보이거나 반대로 원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행동 패턴의 지속성입니다. 전생의 성격이나 습관, 취향 등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사례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년 우모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15세인 우모는 7세 때부터 자신이 전생의 돼지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으로 여겨졌지만 우모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가족들도 점차 믿게 되었습니다. 우모는 자신이 전생에 마을의 양돈 농가에서 기르던 검은 돼지였다고 말합니다. 그 돼지는 우모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것으로 2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졌다고 합니다. 우모는 돼지로서의 삶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먼저 저에게 먹이를 주셨어요. 감자와 옥수수를 삶아서 식힌 다음에 주셨는데 항상 온도를 확인해보고 너무 뜨겁지 않은지 살펴보셨습니다. 우모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우모는 또한 자신을 죽인 도축업자 홍 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왼손 검지에 큰 상처가 있었고 걸을 때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잡을 때 매우 거칠게 대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우모가 자신의 죽음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 씨가 큰 칼을 들고 다가왔을 때 저는 무서워서 우리 구석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목을 베일 때의 아픔과 공포를 아직도 기억해요. 우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우모가 태어나기 2년 전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검은 돼지 한 마리를 도축업자 홍 씨에게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 씨의 신체적 특징들도 우모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모가 돼지로서의 일상을 매우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돼지들과의 관계, 먹이를 주는 시간, 심지어 날씨에 따른 기분 변화까지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어린아이가 상상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우모는 현재도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으며 도축 장면을 보면 심한 공포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홍 씨를 만나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가족들이 말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그의 주장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현재 23세인 수상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생의 야오자라는 24세의 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야오자는 수상노가 태어나기 12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로 핑양샹 마을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상노가 11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전생 가족을 찾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었고 결국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야오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야오자의 집에 도착한 수상노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야오자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오자의 어머니도 수상노의 눈빛에서 딸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상노는 야오자만이 알 수 있는 가족의 비밀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숨겨둔 보물의 위치, 가족들의 별명, 야오자가 병들기 전에 했던 약속들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수상노가 야오자의 어린 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야오자가 죽을 때 겨우 3세였던 딸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수상노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야오자가 살아생전 딸에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현재 수상노는 두 가족과 모두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생 부모와 야오자의 가족, 두 곳 모두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오자의 어머니는 수상노를 완전히 자신의 딸로 받아들여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상노는 야오자의 성격과 취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색깔,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도 야오자와 동일합니다. 야오자의 가족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딸이 정말로 돌아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핑양샹 마을에는 우모와 수상노 외에도 수많은 재생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70세 노인 장웨이는 자신이 전생에 마을의 촌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00여 년 전의 마을 역사와 행정 기록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에만 사용되던 고어와 관용구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그의 증언은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5세 여성 리메이는 자신이 전생에 마을의 무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굿을 하는 방법과 주문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정규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12세 소녀 왕샤오는 자신이 전생에 마을의 교사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50년 전에 사용되던 교육 방법과 교재들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당시 학생들의 이름과 성격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입니다. 우모 외에도 자신이 전생에 닭, 개, 심지어 물고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동물로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들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에서 동물로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노인은 자신의 손자가 죽은 후 집에서 기르는 개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개는 평범한 개들과는 다른 특별한 행동들을 보이며 마치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과 학원에서는 공식적인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을 동원해 이 현상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먼저 재생인들의 증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신형 폴리그래프 장비를 이용해 재생인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거짓말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생인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면 치료를 통한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전문 최면 치료사들이 재생인들을 깊은 최면 상태로 유도한 후 전생의 기억을 더 자세히 탐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최면 상태에서 재생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평상시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뇌파 검사와 MRI 촬영도 실시되었습니다. 재생인들이 전생의 기억을 떠올릴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기억 회상과는 다른 특별한 뇌파 패턴이 발견되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확인도 시도되었습니다. 재생인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전생의 가족들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전적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재생인들의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였으며 정신분열증이나 다중인격장애 같은 질환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마을의 지질 구조, 자기장, 방사능, 수치 등을 측정해 특별한 환경적 조건이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의 결론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재생인들의 증언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현상이 단순한 사기나 집단 최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제하는 현상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은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해온 중국에서 이런 현상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이 현상을 미신이나 후진적 사고의 산물로 치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런 시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계에서는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윤회 사상의 실증적 증거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상이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분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이며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기심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일종의 관광지가 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은 중국을 넘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의 의식 연구자들과 초심리학자들이 이 마을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국제 연구팀들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환생 연구의 권위자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후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핑양샹의 사례들이 개별적인 환생 사례들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의식연구기관에서도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윤회 사상에 친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 현상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 연구팀은 특히 뇌과학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의식연구소, 영국의 심령연구협회 등에서 연구자들을 파견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에는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과 언론인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세계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론자들의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 현상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문화적 암시 효과라는 주장입니다. 마을의 환생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환생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의 전달 가능성입니다.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기 쉽고, 아이들이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확증 편향의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환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나 애매한 증거들도 환생의 증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조사 방법의 한계입니다. 과학적 조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증언에 의존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실험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다섯째, 상업적 동기의 가능성입니다.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관광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환생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조작할 동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모의 경우처럼 너무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들이 많아서 단순한 문화적 암시나 정보 전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생인들이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은 현재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은 우리가 의식과 존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의식 연구 분야에서는 이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뇌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수신하는 것이라는 이론, 의식이 양자 정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보 이론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어떤 형태의 정보장에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 조건에서 다른 개체로 전달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발전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처럼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는 연결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의식의 전달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물학 분야에서는 후성 유전학이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은 철학과 종교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실제라면 인간의 존재와 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마음-몸 문제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지속될 수 있다면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우모가 정말로 전생의 돼지와 같은 존재라면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할까요? 기억인가, 의식인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인가요?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현생의 경험이 전생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개인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종교적 관점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나 이슬람의 내세관과는 다른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사상과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요? 핑양시ang 마을이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산골 마을이 갑자기 연구자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재생인들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모와 수상노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사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우모는 때로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마을의 경제 상황도 크게 변했습니다.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발달했고, 마을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생활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이 마을 학교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문화와 믿음 체계가 현대 교육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변화를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성하게 여겨지던 재생인 현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현상이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와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종교사무국에서는 이 현상이 전통적인 종교 활동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생인 현상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관광청에서는 마을의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마을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신적 해석을 배제하면서도 현상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추적 연구입니다. 현재의 재생인들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하여 그들의 기억과 행동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 연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핑양샹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술적 접근입니다. 뇌과학과 신경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재생인들의 뇌 활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넷째, 학제 간 연구입니다.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실험적 접근입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이 현상을 재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 현상은 우리에게 인간 의식의 신비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모가 전생의 돼지로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고, 수상노가 야오자의 가족과 감동적인 재회를 이룬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대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0여 명의 재생인들이 보여주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들은 의식이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공식 조사에서도 인정했듯이 이 현상들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 MRI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재생인들의 증언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과 죽음, 의식과 존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만약 정말로 의식이 죽음을 넘어서 지속되고 심지어 다른 형태의 생명체로 전이될 수 있다면 이는 인류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또한 사랑과 기억의 힘을 보여줍니다. 수상 노아 야오자의 가족들 사이에 이어진 깊은 유대감은 진정한 사랑이 시간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의문과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비판도 타당한 부분이 있으며 더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핑양샹 마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신비로운 현상의 본질이 조금씩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핑양샹 마을은 현재 전 세계 의식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지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인류의 의식과 존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해 봅니다. 우모와 수상노 그리고 다른 재생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더 많은 기억들과 증거들이 인간 의식의 놀라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영원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가능성 말입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단순한 물질적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넘나들며 영원히 지속되는 의식적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